그 오해에서 이해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6일 대제를 모시면서 조종사님께서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누구예요? 특별히 아끼는 애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멀어집니다. 그 말씀이. 근데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성불하기만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좀 가슴에 와닿죠. 성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너무 멀어요. 성불 부처님 된다는 게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밴쿠버 교당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게 성불과 견성을 너무 멀리 잡지 말으시고 조금 성불하면 되잖아요. 완성된 부처님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부처님이 된다면 이 생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생도 의미가 있고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노력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정말 궁금해요. 깨달음 얻고 싶으세요? 깨달음 안 얻어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고 이번 생에 살 때 하는 일이나 좀 뜰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좀 살랍니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언제나 지금처럼만 삽니다.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늘 저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이나 성불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견성이나 성불을 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 오셨는데 영주권을 못 따면 아이들 학비가 든다. 어떻게든 따려고 하시죠. 시민권을 따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든 따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깨달음이나 성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로 사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만하냐? 우리의 인생은 고락상반이에요. 힘들다 싶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요. 살만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고를 만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바깥에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또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극함의 변화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받으면 우리들이 익숙해지고 또 적응이 돼요. 그리고 또 변하는 이치 때문에 또 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계속 내리는 비는 없듯이 그죠? 아무리 장마라도 그치듯이 고통도 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그냥 살아요. 그렇게 고락상반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변해의 기대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변해의 기대, 변화의 기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변화하겠다. 그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썼어요. 계속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전 항상 어릴 때부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돼요.
행동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업이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번 형성된 업은 우리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영생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또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살던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전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스스로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왔잖아요. 그런 노력을 쭉 해와서 저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감 잡았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것에서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살면 오해로 산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재불재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눈 밝은 선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해인 거 이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뭐만 가지면,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해에서 이해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고, 그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불이에요. 견성과 성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해에서 벗어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 또 차근차근 봐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하고 살아요? 제대로 보고 살아요? 제대로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면, 우리보다 그 현명하신 분들의 가르침을 배워보면 우리가 보는 안목은 착각이 기인한 것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눈에 보이게 예를 들면 섬을 생각해도 섬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단독자죠. 손가락 보셔도 돼요. 섬이나 손가락은 물 위에서 보고 이 위에서 보면 나는 엄지손가락, 너는 검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어때요? 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팔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손가락이, 나는 엄지가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 이거예요. 섬이 나는 물 위에서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섬도 물 밑으로 들어가면 모든 땅이란 땅은 다 연결되어 있죠. 깊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착각이 내가 이게 단독된 어떤 개별적인 이렇게 국한된 내가 있다라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은 내가 없다고 하는 건데, 이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만 딱 잘라진 내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엄지손가락이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해서 살죠. 여기서 조금 넓히면 뭐예요? 나에서 조금 넓히면 가족이에요. 이만큼 더 들어온 거예요. 가족을 나처럼 생각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물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떤 진리적인 시각 또는 견성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통으로 내려놔야 돼요. 이 어떻게 내려놓느냐? 엄지가 아니고 엄지가 내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몸 전체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고 작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은 크고 나는 작기 때문에 두려워요.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항상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착각을 내려놓고 이게 몸이 전체가 나라 생각하면은 크게 생각 자유가 있고 해탈이 있고 성불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왜냐?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엄지손가락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지가 내가 다가 아니라 착각을 내려놓고 몸에 의지하는 순간, 몸을 인식하는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영양분이 딸리면 영양제를 먹을 수가 있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만 나다 이게 똑 잘라서 제가 그 영혼의 시각에서 영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각이 아니라 탁 잘라서 지금 현 순간 은타원님, 유타원님, 구교님, 우리 김수정 기정님 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아까 법어 봉독하면서 다른 학술은 공부해 놓으면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 공부해 놓으면은 국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내 마음의 이치를 깊이 파고 들어가도 세상 이치가 다 보이고요. 세상 이치를 가만히 봐도 이치가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견성의 1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 선입견 많죠? 그러니까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막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착각이었고 두 번째가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보잖아요. 그럼 필이 오죠, 필이. 느낌이 딱 오죠. 아, 저 사람 생긴 걸 보니 어떤 성격이겠다. 또는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 어떤 성격이겠다. 아, 저 사람 뭐를 들은 걸 보니 경제적 수준이 괜찮은갑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또는 내 안에 기호가 있죠. 어떤 건 좋게 평가하고 어떤 건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현상을 보기 전에 선입견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격 어떨 것 같아. 또는 아, 저 학교 어려운 학교에 난 안 될 거야. 또는 뭐 기타 등등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가둬두는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가둬놓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선입견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안 보이면은 우리는 제한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상대에게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나오고 중생을 부르면 중생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은 오랜 윤회를 계속하면서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좋은 점과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내 기호에 비추어서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그 사람을 중생으로 한정시켜버리면 그분은 평생 본인에게 중생으로서 안 좋은 일만 본인에게 끼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맞잖아. 저 사람 안 좋은 사람 맞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좋은 점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막아버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견성성불하면은 내가 견성성불하는데 희한하게도 초처불상사사불궁이 돼요. 묘한 이치가 있죠. 내가 견성성불을 하는데 남이 부처로 보이고 남이 다 깨달은 걸로 보인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입견,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현상과 사물과 일과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선입견. 어떤 선입견?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간다. 저 남자 나쁜 사람일 것 같아. 선입견이 있었죠? 길 가는 내내 무서워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입견들로부터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면 살아간다는 사실. 선입견이 오해예요. 잘못된 이해죠. 그러니까 오해로부터, 선입견이란 오해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정관념. 정해진 어떤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면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먹은 생각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럼 어때요? 일단은 살던 대로 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요. 일단 안전한 거죠. 일단 도전도 안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계에 혁명이 있어요. 뭐 revolution, learning revolution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쪽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 폐기학습이에요.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지식이나 견해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나 급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알았던 거 쭉 알아도 별 문제 없었어요. 왜? 세상이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시대 자체가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정보는 더 이상 나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또 가지고 있으면 내 운심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제가 잘 놀게 생겼어요? 못 놀게 생겼어요? 고정관념 너무 못 놓으신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선입견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저 잘 놀아요. 왜 잘 노는지 아세요? 남들이 안 노는 지역까지 놀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랑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단 안 해본 걸 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척력이 강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둘째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도전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다니는 길이니까 이 길로만 가고 이 길은 안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는 이 길은 대중들이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은 가고 다른 길은 안 간다 이러잖아요. 저는 고정관념이 별로 없는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제 판단에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거의 다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놀 수 있는 곳 같은 곳을 제가 발굴하는 거예요. 주차 같은 것들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느냐면은 절대 경쟁이 안 치열해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고정관념대로 가던 길만 가기 때문에 항상 그곳은 복잡해요. 그 가능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정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항상 널널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는 것만 그렇냐? 인생도 그래,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선택의 폭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폭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언어, 그 보캐블러리 숫자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쓰던 말만 써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식이라는 착각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이라는 고정관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대로 산다, 이것은 결국은 고정관념대로 산다는 얘기고, 잘못하면은 진리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대중들이 대충 옳다고 생각한 어떤 견해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나가려고 하면은 이 상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과감하게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의 열쇠는 사실은 과연 그런 것인가? 한동안 유행했던, 아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었죠. 시크릿 가든. 유행어 있었죠.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는 그 물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최선이 있어요. 최선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이 옳다고 하는 어느 적정 수준으로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느 적정 수준에 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치열하고 항상 삶이 바쁘고 복잡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집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풀도 뽑고, 우리 농사 짓는 거 보셨죠? 저희 회장님께서 씨도 줄 쫙 맞춰서 싹 씨앗도 뿌려놓고 해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잖아요. 토끼가 와서 먹고 이러기 때문에 감시도 해야 되고, 집주로 이렇게 자주 돌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람쥐 있어요. 우리 집에 다람쥐 많거든요. 뭘 하는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쵸? 먹고 살려고. 네, 그런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엄청 바쁘게 살지만은 남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정관념으로 벗어나서 인생의 폭을 넓히고 진리적인 시각을 얻고, 그래서 여유 있으면서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차이나타운 관광 다녀왔습니다. 와, 교무님은 한가한가 보지. 그거 아니고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제 그 포밋이 나왔으니까 9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아 해가지고 갔어요. 좀 편하게 가보려고 그 검증된 센터가 쭉 있는데 한국말이 가능한 곳이 유일하게 한 곳 있더라고요. 20몇 곳 중에서 밴쿠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몇몇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은.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니는 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남에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 밴쿠버여도 강남만 하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들고 나갔어요. 딱 갔더니 그 메인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딱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저는 준비해갖고 갔어요. 동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주차할 생각을 가지고. 근데 동전 넣는 곳이 못으로 다 박아져 있어요. 구멍 막아놓고 이곳은 오직 신용카드만 받는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댔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것, 차를 빼서 다른 파킹장으로 옮긴다. 두 번째 뭐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나다에 오래 사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기지. 다른 데로 옮겨요? 아니, 동전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신용카드를 대신 긁어줄 사람을 찾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처음엔 동양인을 했어요. 거기가 거의 차이나타운이라 대체로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본인도 신용카드가 없다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캐나다인 현지인한테 부탁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선입견을 좀 가동시켜서 성격 좋게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을 찾아서 나 좀 도와달라. 난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당신 신용카드로 긁고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기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무사히 넣고 주차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의 이치하고 같아요. 어떤 거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2번 이상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부탁을 하고 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은 쌓인다 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험은 쌓을 수 있는 게 최악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 출장을 갔는데 4,000원밖에 없어요.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제가. 택시를 탔어요. 물어봤어요. 산림청을 갔는데 택시 아저씨 산림청까지 얼마 나오나요? 6,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저씨 제가 돈이 4,000원밖에 없어요. 가다가 은행 보이는 곳에 좀 내려주세요. 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제가 산림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안에 돈 뽑는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뽑아서 나오시고 만약에 뽑을 수가 없다면 본인한테 전화를 하세요.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산림청을 가려고 했더니 요청이 왔습니다. 교무님 정복 말고 다른 것 좀 입고 오세요. 왜냐면 제가 광고 따러 갔기 때문에 광고할 때 공무원 계열은 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게 막 절차가 복잡한데 그 가운데 혹시 안티 원불교가 있으면은 괜히 잘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의외로 타종교인들, 배타적인 타종교인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복을 입고 회색 반코트를 입고 갔어요. 네, 그래 그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 택시 아저씨가.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그런 호의를 베푸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거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자. 특히 손님이 오면 감동을 주자. 이런 어떤 제 삶의 방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은 다 통하는 거 있잖아요. 다 통하는 거 있어서 본인이 약간 불편했지만 남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성취감과 기쁨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꺼이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 이해잖아, 이해? 그런 걸 보고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죠. 4,000원어치만 태워다 줘서 은행 앞에 내려주면 돈을 찾으면 될 것이고 아저씨가 선의로 좀 더 데려다 주면 고맙게 그냥 가는 것이고 고맙게 가고 뭐가 돼요? 경험이 축적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좀 더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등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면 선택의 폭도 넓고 인생의 행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줄어들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제가 복습과 반복을 계속하는 거 일부러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편견. 한쪽이 치우쳐서 바라보는 견해. 이것도 우리의 깨달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사람들이랑 물건을 사고 반씩 나눌 때 보면 항상 내게 작아 보여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편견이에요. 왜? 나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내 것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치우친 생각, 어떤 치우친 생각? 나에 대한 욕심으로 치우친 생각. 나에 대한 어떤 기호로 치우친 생각.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 헤이즐넛 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이 제일 맛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사과가 제일 맛있대요.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갖는 거예요.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편견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강요하죠. 근데 이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 하면은 정말 먼 것 같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착각, 내가 제한된 나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착각을 벗어나서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로 움직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흔드는 건 바람이지만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경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또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경계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지만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왜 약하느냐면은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해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견해, 이해, 내 마음에 대한 이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면은 우리는 한정된 나 자신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사실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고 싶어서 고통받아요.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행복을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집착하면 행복은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현상에 눈뜨고 거기 맞게 직면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원음 방송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멘트를 하고 나면 노래를 탁 틀어줬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탁 준비하는데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언젠가 듣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나는 살아가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걸로 노래가 가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겸허해지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견해들이 의외로 착각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일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보고 사랑을 가지고 보시고 그러면은 진면목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저는 저희 교도님들 행복하시기만 기도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